네, 이렇게 이제 그 전층에 대해서 모델링과 마감 지정까지 완료를 하였어요. 이렇게 이제 작업이 다 되면요, 이제 바로 해석 설계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젠에서는 프로세스상 해석 설계를 진행하시기 전에 모델 검토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델 검토 하시는 방법은요, 여기 도구 탭에 가시면요, 모델 검토라는 걸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모델 검토 버튼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요, 하중, 재료, 단면 배치, 그리고 해석법과 해석 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해석 설계를 하시기 전에 입력하신 정보랑 모델링 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주는 시스템이세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전처리, 그러니까 해석 설계 하시기 전 상태에서 입력하신 정보와 모델링에 혹시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부분이고요. 사실 전처리 상태, 요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빨간불 들어오는 경우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기는 한데, 요 항목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세요. 일단 모델 검토를 진행을 하실 때 체크리스트에서 해석 설계 전이니까 요 세 개만 선택을 하고요. 모델 검토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하중, 재료, 단면, 배치 쪽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요. 지금 일단 빨간불 들어오는 건 없는데 간혹 빨간불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이게 빨간불이기 때문에 모델링이 해석이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해석이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입력하셨던 정보나 정보가 혹시 너무 크게 입력된 거는 있는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보다 하중이 크게 입력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뭐 벽체 두께가 원래는 위아래가 똑같아야 되는데 혹시 다르게 입력한 게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달라는 의미세요. 그래서 하라중을 만약에 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 부분이 빨간불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구조정보에 입력하셨던 하중이 용도별로 정확하게 넣은 거다라고 하시면요. 기준에 맞게끔 넣으셨다라고 하시면 이쪽에 빨간불이 나와도 문제될 건 없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실 거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해석 설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해석 탭에 가시면은 여기 해석 설계 수행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해석 설계가 진행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 해석 설계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이 메시지 창을 잘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그 내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 내용은 지금 이젠이 해석과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을 텍스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지금 프로그레스 바도 지금 이런 순서로 가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설령 여러분들께서 해석이 진행되다가 중단되는 경우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느 위치에서, 어느 단계에서 중단이 되었고, 이 메시지 창에 해석 설계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메시지 창 이렇게 늘려서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 스크롤 바 보시면은 그 스크롤 바 늘려서 보시면은 원인이 나와 있어요. 뭐 부재가 겹친다, 아니면 뭐 슬래브 형상이 좀 이상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꼭 한 번씩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 설계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해석 설계가 다 진행이 되면 이 질량 참여율 그래프가 보일 거고요. 해석 설계가 다 진행이 됐으니까 바로 계산서를 뽑는 개념이 아니세요.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디자인을 먼저 했을 거예요. 부재에 대한 사이즈에 대해서 디자인을 했을 거고, 그런 디자인으로 내가 실제로 설계를 했을 때,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안에 필요한 배근 정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사이즈로 시공을 했을 때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일단 검토를 먼저 하셔야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해석 설계를 하시고 무조건 계산서를 뽑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부재 하나하나에 대해서 혹시 강도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셔야 되시고, 그다음에 이 건물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혹시 시스템이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뭐 변이라던가 처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혹시 발생한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검토하시기에는 너무 솔직히 여유가 없으시다라는 걸 저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 검토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도구 탭에 가시면은 모델 검토에서 우리가 아까 그 전처리 상태에서, 그러니까 해석 설계 전에서는 하중, 재료, 단면 배치 부분에 대해서 모델 검토를 진행을 했지만은요, 후처리 상태, 그러니까 해석 설계 이후에 그 설계값과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거동, 그 다음에 기준에 대해서 합당한지 불합당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려면요, 해석법과 해석 설계 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하시고 모델 검토를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그
모델 검토를 하셨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에서 하중, 재료, 단면 배치 이 세 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것들이 빨간불이 들어오는 건 사용자가 어떤 내용 때문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사용자가 원하는 의도대로 실제로 모델링을 하고 정보를 입력했다라고 하면 스킵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해석법과 해석 설계는요. 의도하신 대로 정보와 모델링을 넣었을 때 건물이 지어지고 그대로 이제 지어졌을 때 거동이라던가 문제 봤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적 해석 필요성 여부 검토, 층간 변이, 수평력에 의한 수평 변이 검토, 강도 제한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왜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학습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셔서 이 빨간불이 나오는 이유, 이것이 의미하는 내용,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재설계를 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고급 자료 때도, 고급 교육 내용 할 때도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자료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부재 강도 제한 초과 여부 검토 이거 한번 더블 클릭해 볼까요? 사실 이게 의미하는 건요, 이 부재, 이 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재 중에서 이제 강도상의 NG가 낮다라는 의미세요. 그래서 NG가 있는 보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트레이서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해당되는 층 바닥으로 넘어갈 거예요. X 눌러주시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아마 교육 시간 때 들으셨을 거예요. CK도 보이실 거고요. OK도 보이실 거고요. 여기 보시면 NG도 보이실 거예요. CK, OK, NG 요게 의미하는 거는 이제 다 아시죠? 그쵸? 부재가 갖고 있는 부재의 강도 그리고 이 구조물에서 각 부재에 지금 제하되고 있는 그쵸? 소요 강도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소요되는 그 하중과 그 다음에 강도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부분인데요. NG라는 소리는 이 부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하중보다 더 많은 하중이 들어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OK와 CK는 부재가 받을 수 있는 그 강도보다 실제로 이제 들어오는 강도, 하중은 이제 적다라는 거죠. 설계되는 하중은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봐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보느냐가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들 2D 기본 리스트 보시면은요. 사실은 각 층에 대해서 평면도를 보실 수 있으세요. 구조 평면도, 우리가 그 계산서에 들어가는 구조 평면도를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 구조 평면도 쪽에서 이제 각 층별로 한번 먼저 볼게요. 기초 평면도도 보실 수 있고, 1층 바닥, 2층 바닥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런 거 문의하시는 분들 계세요. 슬래브가 안 보인다. 그런 분들은 여기 뷰 탭에서 부재 종류 쪽에 슬래브 체크하시면요. 슬래브가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배근 결과 보고 싶으신 경우도 있으시죠? 배근 결과 이렇게 누르시면은 배근 결과도 같이 나올 거예요. 혹시 글씨가 너무 이렇게 묶여서 보여 있다, 이렇게 뭉쳐서 보여진다 라고 하시면 글씨를 좀 줄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탭에서 이제 결과값도 좀 줄이셔가지고 보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조절되는 폰트 사이즈가 구조 계산서에 그대로 가기 때문에요. 여기서 너무 폰트가 작으면 계산서에서도 폰트가 작게 나와요.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강도비로 다시 바꾸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거 이거 엔진한 거 어떻게 이제 바꾸느냐가 이제 궁금해 하실 거예요. 기술적으로 이젠에서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RC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 엔진한 거를 OK로 만드는 거 혹은 입력되어 있는 배근보다 좀 더 넣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배근만 수정하는 방법은요. 만약에 TG 4번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지금 설계 가이드라는 설계 편집창이 나오는데요. 좌측, 중앙측, 우측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배근이 지금 표기가 되고요. 여기 상세 설정하기 탭 눌러보시면은 배근 정보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각각에 대해서 배근을요 추가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쪽 중앙부랑 우측에다가 배근을요 똑같이 5대로 넣겠다. 이렇게
5대로 놓고 그림이 바뀐 거 보이시죠? 하단부도 5대. 아이고, 이거는 장난이고요. 5대, 5대. 이렇게 하시면 5대로 다 지금 들어가고요. 이렇게 철근이 개수가 바뀌면서 입력되는 이 지금 부재력에 대한 강도비 보실 수 있으세요? 네, 강도비 지금 보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돼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수정한 이 철근 정보대로 TG2번, TG4번, TG4번에 대한 배분 정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 정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편집창에서 수정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요, 재해석 필요 없고 그냥 바로 구조 계산서 출력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철근 정보만 바꿨다라고 하면요, 단면이 바뀐 게 아니고 그냥 철근 정보만 바뀐 거는 바로 계산서 뽑으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배근을 아무리 늘려도 NG가 해소가 안 돼서 사이즈를 일괄적으로 늘려야 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늘리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TG2번이 지금 NG인데요. 제가 좀 의도적으로 부재 사이즈를 좀 작게 했어요. 이건 벽체고. 이제 벽체를 선택했는데 제가 일부러 좀 200에 400으로 작은 사이즈를 넣었는데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께 사이즈를 바꾸겠다. 그러면 상세 설정하기 가셔서 폭을 우리 400, 원래 사이즈로 400에 600으로 바꾸고요. 배근 정보는 일단 이 상태로 둘게요. 이 상태로 놓고 이렇게 사이즈를 바꿨을 때 결과 확인을 한번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즈가 바뀐 거에 대해서 일단은 원래 200에 400이었던 그 사이즈에서 받았던 그 부재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부재력을 계산을 하고 가계산을 통해 가지고 각 부재에 대한 부재력에 대한 강도비를 체크를 해줘요. 지금 다 OK, CK가 나오고 있죠. 일단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요. 아까 TG2번이 200에 400이라는 단면으로 되어 있던 게 이제는 400에 600짜리 사이즈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여기 지금 철근 간격을 간격을 좀 더 넣으라고 하네요. 제가 철근을 좀 더 넣을게요. 여기에 지금 2대밖에 없어서 3대, 3대, 3대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 확인 이렇게 해서 이제 바꾸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제 200에 아까 400을 400에 600으로 단면을 바꿨어요. 근데 단면을 바꿨다고 해서요. 여러분들 계산서 뽑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부재 하나의 단면이 바뀌었다고 해서요. 지금 주변 부재에 영향을 전혀 안 준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부재 사이즈가 커지면은요. 주변 부재에 대해서 아까 보셨던 그 부재력 있죠? 예, 상세 설계 편집창에서 보셨던 이 부재력 값 있죠? 이 값들이 다 바뀌어요. 조금씩. 그래서 반드시 재해석, 그러니까 단면을 바꿨다라고 하면요. 이게 뭐 보가 됐든 기둥이 됐든 기초가 됐든 간에 단면을 바꿨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재해석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TG2번 제가 단면 바꾼 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지금은 200에 400에서 400에 600으로 편집창에서 수정을 했고요. 이게 아직 전체 재해석을 하기 위해서 반영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좌측의 뷰에 변경된 부재 단면 전체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을 하시면요. 해석 설계 결과를 삭제를 한대요. 이유는 200에 400짜리 단면으로 이미 다 부재력이 계산된 주변 부재들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이제 400에 600으로 사이즈 만들어서 그걸로 다시 부재력을 계산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결과 삭제하시고요. 그러면 해석 설계 전으로 넘어가고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의도적으로 바꿨던 사이즈가 아니라 400에 600으로 아까 그 편집창에서 수정했던 단면으로 이제 바뀐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 가셨죠? 제가 여기 TG 1번도 같이 사이즈를 바꿀게요. 여기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2부재랑 2부재랑요 사이즈 똑같이 갖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큰 보니까요 특성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특성 일치를 한번 해볼게요. 모델링 탭에 특성 일치 가셔서요. 원본 부재 선택하시고 대상 부재 이거 선택하셔서 엔터 치시면요. 똑같이 사이즈가 보시면 400에 600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재해석을 다시 돌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구조 계산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F5번 누르셔야죠. 이렇게 눌러서
400에 600으로 바뀐 단면으로 이제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주변 부재에 대한 부재력 체크하시고 이제 계산서를 뽑으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변경된 단면으로 한번 모델 검토 한번 해볼까요? 예, 모델 검토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 아까 부재 강도 초과 여부 검토에 대해서 지금 빨간불이 안 나올 거고요. 2D 기본 쪽 한번 봐볼게요. 아까 2층 바닥에 보시면요.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 보실 거고 사이즈도 400, 600으로 변경된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석 설계를 진행을 하시고 바로 이렇게 2D 기본을 보시는 게 사실은 아니고요. 반드시 모델 검토 진행하셔서 부재 하나하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 번씩은 보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제는 여러 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게 절로 생기실 거예요. 뭐 그룹핑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 모델 검토에서 이게 의미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궁금해지실 거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엔진하는 부재를 어떻게 하면 이제 OK로 만들 것인가? 뭔가 이론적으로 이제 접근하고자 하실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교육들, 진행되었던 교육들을 참고해서 좀 봐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작업이 되면 이제 구조 계산서하고 이제 안전항해서를 출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재 사이즈가 만약에 바뀌게 되시면은요, 예, 바로 계산서 출력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예, 꼭 재해석을 진행을 하시고 확인을 해주셔야지 이제 계산서를 이렇게 뽑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출력된 계산서는 건물 개요도 보실 수 있고, 뭐 하중, 평면도, 설계 결과, 그 다음에 해석에 대한 결과들까지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안전 확인서도 이렇게 출력이 가능하신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